오늘은 70강의 2020년도는 내실 위주와 실행력 강화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저성장 시대죠.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없고 경계 사이클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성장 시대에는 투자하기도 어렵고 또 투자한다고 해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투자를 머물게 되고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잡기보다는 안정 위주로 가는 것이 저성장 시대의 경영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의 잠재력을 볼 때도 8.6% 성장하던 시절에서 지금 2.8% 저성장 시대로 완전히 돌입이 됐고 2.8%라고 하는 이 성장은 사실은 스타트랙 존에 들어간 성장으로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미지의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저성장 시대는 경영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변할 수가 있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까다로운 소비자가 나타나는데 내부적으로는 저가 실용 중심으로 전통 마케팅의 효과가 반감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략적 타겟 시장과 사업이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기업의 가용 자원은 더욱더 부족하게 되고요. 조직의 구성원의 자발적인 몰입도가 절실한 데 반해서 동기부여 수단과 자원은 점점 축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는 3대 핵심 역량이 필요한 거죠. 첫째는 감지력이고요. 두 번째는 집중력이고요. 세 번째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과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집중력은 자사의 자원이 제한된 자원을 자사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여서 사업의 모델을 재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추진력이죠. 일에 대한 그 보람과 그 일에 대한 성취 만족도를 고취해서 열정과 몰입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3대 경쟁력, 3대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감지력과 집중력과 실행력, 추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이 저성장 시대에 가져가야 될 각 기업들의 핵심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해서 문어발식의 확장이라든지 다면화라든지 다각화 쪽의 전략에서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과 시장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이미 파악한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강력한 실행을 함으로써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과를 만드는 이런 것이 저성장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는 그 네 가지 방면의 실행의 방향과 네 가지 방향의 실행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셔서 실행에 옮기시게 되면 저성장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실행은 자발적 실행입니다. 이 자발적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상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과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장의 기초 질서와 기본 준수라든지
또는 일상의 지원 업무 중에서 규칙적인 관리를 하는 업무라든지 또 지속성장 요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든지 또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거라든지 본질 경쟁력을 향상하는 활동들이 자발적 대상이 되겠고, 자발적 실행의 그 필요성은 일상 업무의 R&R,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을 잘 했느냐 하는 것과 기본 조건을 유지하는 스펙과 룰이 명확한가 하는 것과 또 변화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기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또 지상에 대한 팔로우하는 것, 그리고 목표나 방침이나 전략을 하부에 전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키고 지시하고 통제하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지고요. 거기서 업무의 낭비나 로스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기초 질서나 기본 업무, 마땅히 해야 될 업무는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회사의 비전과 방침과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룰을 사전에 공지해서 모두가 더 룰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자동적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실행하게 하고 지시가 아닌 원칙과 룰에 의해서 활동하게 하고 시스템의 구축과 그 구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변경사항을 보관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고요.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그 유지를 통해서 문제도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유지를 통해서 현상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해서 안정된 생산, 안정된 관리를 하는 것은 자발적 실행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 준수로 발전지향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자발적 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 자발적 실행은 핵심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서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그런 원칙과 그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실행의 과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고객 정보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일, 또는 수주 정보를 정기적으로 입력하는 일, 주 단위로 업무 계획대 실적을 롤링하는 활동, 또 수요 예측 정보를 검증하고 조정하는 것, 그다음 공급 정보를 입력하는 것, 긴급의 우선순위대로 선처리하는 것, BOM 정보나 수정 이와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 또 EOL 정보를 수시로 입력하는 것, S&OP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비정상과 문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자발적 실행의 변화 관리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상호 공유하는 것은 자발적 실행이어야 되지 그것을 시켜서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으면 즉시 그 문제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발적 실행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행은 빠른 실행입니다.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업무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고객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실수나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가 왔을 경우 또는 목표대 실적의 차이에서 갭이 발생했을 경우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시급한 일은 빠른 실행을 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지연하게 되면 불만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사후에 문제를 개선하게 되면 로스가 증대되기 때문에 빠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조기 조치를 지연시키면 재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실행이 필요하죠. 1대 10대 100의 할리 법칙 중에서 빠른 실행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손실의 비율은 10배, 100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조치 취하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임시 조치하고 나중에 근본 조치를 취하는 임기응변적인 선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빠른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문제가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관리 측면에서는 과제 수행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대 실적의 차이가 알아야 되고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이슈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고 문제를 찾아줘서 빠른 실행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낭비나 그 다음에 고객 불만이나 손실이 증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빠른 실행을 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줄어들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중심의 의식을 강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실행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자발적 실행이고요. 그 자발적 실행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은 빠른 실행을 통해서 그 손실과 낭비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문제가 조기 발견돼야 되고 문제를 조기 조치 취함으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을 막고 1대 10대 100으로 증대되는 노수의 증가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실행은 두 번째 중요한 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빠른 실행의 과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죠. 3일 확정 계획 중에서 미출하된 품목이 뭐냐? 이런 거는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오다의 미처리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미키팅 자재가 있는 것인지, 결함을 알리고 결품 알람을 통해서 자재 입고 지시를 관리한다든지, 기계 고장이 나서 작업 중단된 사례를 막는다든지, 불량이 발생을 해서 재투입을 하는 사례라든지, 고객 크레임이 발생했을 경우라든지, 온타임 고객 미납품이 일어났을 경우라든지, 출하 리드타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자 스킬이 확보되지 않아서 실수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재고를 확보하지 못해서 자재나 부품에서의 결품이 일어나는 경우, 글로벌 자재라든지 제품 제공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문제라든지, 판매 계획이 확정된 후에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빠른 실행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것들을 빨리 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실행은 강한 실행입니다. 강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는 걸 말하죠. 가슴이 답답한 높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한계 돌파를 위해서 신기록을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달성해야 될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어려운 환경 변화를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필달 목표 과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실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강한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적자 극복을 위해서 턴어라운드 한다든지, 환경 변화를 대응을 해서 생존을 유지해 간다든지, 고객의 강력한 요구, 높은 요구를 대응한다든지, 이미 설정된 사업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고객과 수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성장을 위한 생존 기반을 구축하는 모든 것들은 강한 실행이 필요로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한 실행은 악화 요인을 고려해서 혁신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서 그 혁신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고 설정한 전략적 과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별로 설정된 KPI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환경 변화를 인식하시고 분석하셔야 되고요.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자사의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조직의 미션과 목표를 수시로 변경시켜서 무빙 타겟을 해줘야 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제 도출하고 KPI를 도출한다든지, 그래서 TDR을 실행하기 위한 타스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실행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강한 실행을 통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업 목표는 달성될 수 있죠. 고객의 그 주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주주와의 관계도 약속을 지킬 수가 있고, 본질 경쟁력은 증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실행을 통해서 기초 질서가 지켜지고, 빠른 실행을 통해서 노수나 낭비가 줄어드는 것,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거라면, 강한 실행을 통해서 내가 의도한 바,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경쟁자도 존재하고 시장도 변화가 되고 고객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요소들을 강한 의지와 집행력을 가지고 실행함으로써 환경 변화를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을 강한 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강한 실행의 과제는 사업 목표 미달 과제를 해결하는 것, 키자재 조달의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 생산 불안정 요소를 해결하는 것, 소도품의 품질 안정을 기하는 것, 그 다음에 악성 재고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 진부화 재고를 소진하는 것, VMI 재고를 인정하는 것, 샘플 고객 승인을 확정하는 것,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 부족한 캐파를 채워나가는 것, 변종 변량에 대응하는 것, BOM 정보에 현실화를 시켜나가는 것, S&OP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 해결 활동을 해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강한 실행 항목과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실행은 앞선 실행입니다. 앞선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테크니컬 로드맵이라든지 프로덕트 로드맵에 따라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이 쫓아가는 거라든지 길목 지키기 연구를 하는 것, 이동물동 변화에 대해서 선행 준비하는 것, Y+3라는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서 사전 준비하는 것, 경쟁사와 고객을 뛰어넘는 준비를 하는 것, 고객의 니즈에 대응해서 고객도 모르는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앞선 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선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무한 경쟁 시대의 생존 전략을 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단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수후기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질 경쟁력인 베이스로 성장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3년 후에 자사의 이미지, 목표를 설정한 Y+3 지향점과 목표와 전략 과제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로드맵에 따라서 프로덕트 로드맵에 맵을 만드셔야 되고 이동물동의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선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든 기업들은 당연연도 사업 계획을 짜지 말고 Y+3의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선행 과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관리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동물동을 보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물동의 변화라든지 장납기 자재의 필요라든지 고객의 수요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기회를 잡고 또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업의 포트폴리오 관리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나 그 다음에 B2B 기업에서 모체 기업의 변동사항에 선행해서 내가 대응을 함으로써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신시장 진입이라든지 고객의 개척이라든지 대체와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나가는 것은 앞선 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앞선 실행은 주로 임원과 사장님과 CEO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실행의 과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앞선 실행입니다. 고객의 PSI 정보, 생산과 판매와 재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 고객의 이동물동 정보를 입수하는 것, 16주 이동 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 장납기 자재의 소요량을 미리 파악해보는 것, 키 자재 선행 발주를 주는 문제, 키 자재 안전 재고를 확보하는 문제, 수요 계획에 맞춰 사업 계획이 일치되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월간 S&OP를 통해서 전략적 회의를 하는 것, 선행 캐파라든지 내외작 개발 등을 통해서 캐파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 EOL 정보를 수집해서 단종 정보를 미리 하는 것, 글로벌 수요와 공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 고객과 시장과 경쟁사의 움직임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거기에 적절하게 선행 대응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앞선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이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투자나 자금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을 강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안정된 생산체제와 안정된 경영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네 방면의 실행, 첫 번째 자발적 실행, 현장은 자발적 실행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실행이죠. 관리자는 강한 실행을, 빠른 실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한 실행이죠.
회사 전체적으로는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T를 만든다든지 타스크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는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원과 사장은 앞선 실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을 해가는 것, 이 앞선 실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실행을 잘 하신다면 2020년도에 저성장 시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실행력을 통해서 핵심 역량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의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